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벼랑 끝 지지율 22%. 네, 김건희 악재 한국 당군 이래 최대 위기다. 네,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위기까지 갔죠. 저는 여기까지 계속 제가 정인태 신지시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전염병 사태부터 아주 심상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서민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머리를 깎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장사하게 해달라 막 하면서 이 강제적으로 많은 제도들이 집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는데 윤석열이 바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이거였거든요. 소통을 강화한다. 지금 보세요. 소통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다 뭔가가 꼼수 아니었느냐. 이거 처음부터 대통령실 이전부터 싹 다 밝혀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준행을 했는데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그 자기 국민, 자기 나라의 사정을 배려하면서 갔는데 한국은 제가 이창용, 그 한국은행 이창용이 그리고 추경호 당시의 경제부총리였죠.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민들은 막 죽어나가고 해도 계속해서 3년 전염병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또 급격한 금리 인상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정황으로 간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끼리 서로 막 죽이고 강병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그리고 생활고 그리고 생계형 범죄가 막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사실상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빨리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채용을 미루겠다 이런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은행들은 아주 이자 잔치를 하고 있죠. 그런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돈들을 누가 나눠 먹기를 할까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서민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흔들어 놓고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로봇이 요리를 한다, 로봇이 배달을 한다, 로봇이 뭐 경비를 선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쪽으로는 자본이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책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대책 없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자리 그리고 특히나 서민층의 일자리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텃밭을 일구든 뭐 글을 쓰든 뭘 하든 간에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배려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고 진짜 이 창피해서 저는 이 김건희 사태를 보면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외 나가서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 문제로 이렇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 당군 이래 최대 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카드가 전쟁 위기를 유발시킬 거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전염병, 그 다음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공요금 인상, 그 다음엔 이제는 전쟁 카드를 들고 나올 거다. 이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우리가 위기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삼킬 때 보면은
우리 내부에서 그냥 막 서로 죽이네 살리네 내 이익만 생각하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동학 농민 이 운동을 막 진압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외부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나눠먹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력들은 지금 중동에서 전쟁 터졌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북한이 참전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북한이 참전이 되면서 지금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토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전부터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큰 조짐이 흘러나오는 거죠. 세계를 돈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연준의 그 이기주의적 발상들. 그래서 유엔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멈추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럼 유엔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엔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유엔이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른 소리 막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제재를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이 세계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현상이 아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들 보게 되면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 67%가 김여사 활동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녹취록을 통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명태균과 얘기하는 부분들, 이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 대표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진행이 돼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또는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누구도 이런 얘기 꺼내지 않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방탄 그리고 김건희 방탄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쓸데없는 아주 희망 없는 그러한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빨리 국민 소환제를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건희 불기소가 악재, 대국민사과 특별 감찰반이 필요하다. 이제 여당에서도 이런 여당은 이제 김건희 불기소가 악재, 대국민사과 특별 감찰반 필요하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부정평가는 69% 그리고 경제 민생 김건희 리스크가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김건희 씨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홍준표도 그런 얘기 하죠. 김건희 씨 이거 활동하면 안 된다. 한동훈도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추경호 저자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자인데 저 당의 또 원내대표라고 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아주 그냥 윤석열 김건희 쉘드 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같이 심판을 해버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이다. 지금 경제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심도 없는 겁니다. 사라진 15만 개 매장, 폐업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학원도 폐업에 거리로 나선 외국인 강사들, 네, 지금 이런 정황이에요. 이거. 그리고 폐업자 6,000명은 이미 파산했다. 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생활고의 강도짓을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계속되는 생활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배고파서 경기 불황 속에 이 생계형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불황 그림자, 경매 쏟아지는데 수요는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이다.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정황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 가져가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네, 카드 할부 반년 만에 70조 역대 최대다. 경기 침체에 악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고금리 경기 침체에 8월 은행 연체율은 0.53, 네, 69개월 만에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저 윤석열이, 이준석이, 조국이, 이재명이 저 누구 하나 이거 인식을 안 한 것 같아요. 저자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권력 잡을 그 권력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퇴직금 6억 원 더 얹어줬다. 은행들 이자로 돈잔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서민들 피 빨아가지고 이거 은행만 배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횡재세를 도입을 시키고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은행들 배불려주고 은행들 그 돈은 누가 나눠먹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 정의도 없어요. 이거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이거 완전히 탐욕에 빠져있는 나라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대출금리 7% 육박, 금리 인하에도 한숨 쉬는 차주들. 이게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극복시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 배 불릴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는 저 은행들, 저거 아주 가만두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연속 금리 인하, 네, 그리고 12월 추가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창용이라든지 저 추경을 하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저 국민들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나온 한반도 전쟁 위기론, 네, 6.25 전쟁 때와 비슷하다. 미국 전문가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높다, 이러고 있죠. 네, 이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 북한 정권, 완전히 이 왕조,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인데요. 이거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 이런 외교수를 통해서 균형 외교와 국익 외교를 통해서 극으로 치닫지 않게끔,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국들만 좋은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경쟁자, 기업적인 경쟁이 됐든 군사 적으로 경쟁이 됐든 이런 경쟁국들만 좋아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 한민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동전쟁 누가 웃고 있나 보십시오. 누가 무기 팔아먹고 있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누가 웃고 있고, 그 속에서 에너지 위기나 식량 위기, 그리고 각종 무기 판매 누가 웃고 누가 배부르고 있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지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 외교도 아니고 미국하고 일본에 줄 서가지고 그냥 만세창양 부르는 수준이 아니었는가. 이 정치도 똑같은 거예요. 저 추경호가 윤석열, 김건희 아주 그냥 계속 쉴드 치고 거기에 줄 서가지고 하는 정치처럼 그게 정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게 줄 서서 하는 거, 그게 외교입니까? 지금 진정한 외교는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 균형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장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 참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NVT 같은 경우에도 뉴욕 타임스죠. 북한이 우크라 파병으로 한국과의 전쟁 연구할 거다. 네, 결국에는 이 전쟁 터지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또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주변국들만 좋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거 가지고 참 이거 빨리 탄핵해버리고 이제는 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저 이재명이도 이준석이도 조국이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런 여론 조작이든 선거 개입이든 이런 거 다 뿌리 뽑고 국민 공천제를 실시하고 국민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국민 예를 들어서 200만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다. 이 북한이나 지금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아주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참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잠도 안 오고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려 있고요. 김건희는 이제 끝내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나 정치꾼들 이놈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진짜 우리 사회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목소리 내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고 빨리 이 대한민국을 학벌주의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특권 이 계급층이 존재하고 있죠. 판사, 변호사, 검사 이자들은 완전히 그냥 어제 판사,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있고 자기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또 이 전관예우들 이것이 그냥 넘쳐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자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